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화상 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 지침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상 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 지침에 대해 발표하게 된 개요는 국내 화상 환자의 발생 빈도가 연간 5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어 전체 손상 환자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료기술의 발달로 발생률과 사망률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지만 많은 후유증과 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화상은 온열화상과 특수화상으로 나뉘며 온열화상은 열탕, 접촉, 화염, 증기화상으로 나뉩니다. 특수화상은 전기, 화학, 흡입화상으로 나뉘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화상은 손상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구분은 진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1도 화상은 표피층과 진피 상부에 발생하며 약간의 통증 및 경미한 부종과 홍반을 유발하고 합병증은 없습니다. 보통 일주일 내 회복할 수 있습니다. 2도 화상은 진피까지 들어간 화상으로 진피 위쪽까지만 손상된 표재성 화상과 진피의 상단 부분에 침범한 심부성 화상으로 구분하며 통증과 부종, 홍반, 수포를 동반합니다. 2도 화상은 보통 2주 이내에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3도 화상은 표피층은 물론 진피의 모든 층까지 손상되고 피하 조직까지 손상된 경우입니다. 전층 화상이라고도 불리며 조직이 파괴되어 고통이 없습니다. 흰색, 갈색 혹은 흑빛을 띱니다. 3도 화상은 피부 이식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의미합니다. 화상의 범위는 구애법칙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애법칙은 신체를 11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전체 체표면의 9%로 어림잡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추측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분 방법은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화상 환자 평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 시 화재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유독가스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 확보 및 위험 요소가 없다면 화상 기전을 살핍니다. 흡입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와 호흡 평가와 처치에 중점을 둡니다. 화재 관련 손상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현장 관리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 평가를 하여 지원 요청을 실시합니다.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1차 평가를 시행합니다. 전반적인 인상 확인을 합니다. 얼굴과 두피 화상, 불에 탄 코털과 눈썹, 목 주위를 둘러싼 화상 등을 주의 깊게 봅니다. 다음은 기도 상태와 호흡 상태를 확인합니다. 쉰 목소리와 청진 시 청명음이 나거나 구강 내 점막에 검댕이나 부종, 발적이 있는지, 검댕 섞인 가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상이 의심된다면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고 맥박 산소 측정법을 이용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모든 화상 환자의 경우 비제호흡 마스크로 100% 산소를 투여해야 합니다. 기관 삭관을 하기로 결정하고 의료 지도 승인을 받는다면 초기에 빠르게 시행합니다. 기관의 삭관수를 시행하는 경우는 지속적인 의식 상태 악화, 심각한 호흡곤란 발생, 기도 부종의 빠른 악화로 천명음 증가 혹은 말하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1차 평가 이후 빠른 외상평가나 초점 외상평가를 통해 2차 평가를 시작하여 환자의 이송 순위를 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활력 징후 GCS 병력 조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손상 기저 및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환자의 과거력, 수술력, 약물 복용력, 임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부위가 매우 국소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화상 환자의 몸의 앞뒷면을 포함해 전신 검사를 시행하고 노인과 소아,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을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처치해야 합니다. 화상의 깊이, 범위,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파악하고 경증, 중등, 중증 화상으로 분류합니다.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 현장 처치 시간은 최대 10분 미만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 평가 과정이나 정맥류 확보로 인해 이송 지연이 되는 것 없이 화상센터나 외상센터로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화상센터로의 전원은 중증도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하며 경증 화상 환자의 경우 화상 진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이송 기준은 성인의 경우 2도 이상, 깊이가 체표 면적의 10% 이상이거나 체표 면적의 5% 이상의 전층 화상, 소아는 2도 이상, 깊이가 체표 면적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
얼굴, 손, 발, 생식기, 항문, 주요 관절 부위 화상과 전기 화상, 외상 동반 화상은 전원을 권고하며 이송 전 활력 징후 안정화, 기도 확보, 호흡 보조, 순환 보조, 신경학적 상태 확인과 이송 시 심전도 및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중증도 분류는 화상 전문 센터로의 이송 여부의 결정을 도움을 주며 초기 처치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환자 예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송 후 화상 환자 관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처 깊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개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야 하며 상처가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12도에서 25도의 물을 화상 부위에 끼얹거나 물에 담그는 방법, 화상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냉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상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상처에 남아있는 열을 신속히 제거해야 하며 저체온증과 과도한 혈관 수축 유발 위험으로 인해 10도 이하의 냉수 사용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상은 관리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드레싱의 목적은 삼출물 흡수와 상처 보호이며 수분 드레싱을 일반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분 드레싱은 상처를 촉촉하게 관리하여 재상피하여 상처를 치료하는 방식을 말하며 상처가 빨리 치료되고 흉터를 적게 남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상의 원인, 크기, 위치, 삼출물의 정도와 오염에 따라 드레싱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포는 유지되거나 터지더라도 화상 수상 후 10일째까지 수포의 표피를 생체 드레싱으로 유지합니다. 화상 수상 10일째 이후에 수포를 제거하여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화상은 극심한 통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증평가는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주관적인 통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진통제 선택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환자분, 아프지 않을 때가 0점이고 죽을 것 같이 아플 때가 10점인데 몇 점 정도로 아프세요? 라고 물어 평가합니다. 진통제 사용 후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통증이나 부작용 등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진통제는 마약성, 비약성 진통제, 항불안제, 진정제로 나뉘며 약물을 선택할 때는 통증의 강도, 시간, 기간, 투여 경로, 손상의 정도, 안정성에 따라 고려됩니다. 통증의 강도가 중증도 이상인 경우 비스트레스성 소염제보다 마약성 진통제가 더 효과적이며 소아 환자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광범위한 화상 환자의 경우 수상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수분 이동 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혈량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액 주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파크랜드 공식에 의하면 4mg 곱하기 환자의 체중 곱하기 화상 범위의 양의 수액을 화상 수상 후 24시간 내에 투여하며 절반을 첫 8시간 내에 투여합니다. 수액 투여 시 히트만 용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 화상 발생 후 4일에서 14일간의 전신적 항생제 투여는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정기 화상 환자의 심전도 검사는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전도 변화는 수상 직후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저전압 손상, 의식상태가 있는 환자는 심전도 감시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화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합병증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혈증은 화상 및 상처 부위를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염증성 면역 반응을 발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주로 깊고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발생하며 심각해지면 내부장기 기능 저하로 인해 호흡곤란이나 의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류량과 혈압 감소는 폐혈성 쇼크나 급성 심부전까지 이룰 수 있으며 폐혈증은 사망률이 20에서 30%, 폐혈증 쇼크는 사망률이 40에서 60%까지 다루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급성 심부전은 신장 기능이 급격히 상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중증 화상 환자들 중 30% 이상에게 발생하며 만성으로 악화 시 투석이나 심장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용한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